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나간다고 쳐도 1년에 1,200만 원이에요. 근데 물건을 4천만 원 싸게 샀으면 3년 이자 다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거죠. 안녕하세요, 고종훈입니다. 최근에 연말이 되고 기사들 보면 금리가 올라간다, 동결된다, 떨어진다,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있는데, 주변에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. 부동산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 금리 너무 올라서 무섭다, 이자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다, 이런 말들 많이들 듣고, 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, 저도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웠고, 이자 계산기만 돌려도 심장이 벌렁벌렁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순간들을 좀 어떻게 이겨내고 겪다 보고 버티다 보니까, 다들 무서워하는 이 상황이 나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됐어요.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고,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왜 금리가 오르면 더 좋은 건지, 왜 남들이 안 할 때 나는 움직이려고 하는지, 왜 남들이 사려지 않을 때 나는 자꾸 사려고 하는지, 사람들이 무서워할 그 타이밍에 나는 어떻게 싸게 사고 수익을 만들어내는지, 그 이야기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금리에 대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우리 대출 받을 때 제일 먼저 뭐 보죠? 맞아요, 이자예요. 이자. 얼마를 빌렸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달 얼마씩 빠져나가느냐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. 예를 들어서 2억을 빌리는데 금리가 3%였으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, 금리가 6%가 되면 100만 원까지 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.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게 엄청 부담스럽죠.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? 혹시 임차인들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? 공실이 생기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니까 자연스럽게 편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안 해. 나중에 하자. 이렇게 하고 미루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고,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. 근데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시장 전체가 다 움츠려 드는 것들을 많이 느꼈었고, 사람들은 안 사요, 경매로. 이런 시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입찰을 안 하고, 예전 물건에는 막 10명, 20명씩 몰렸던 게 절반까지 막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경매에서 경쟁이 줄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? 싸게 살 수 있다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도 금리가 높다고는 하지만 저 때 막 7%, 8% 이렇게 금리 이제 내야 되는 이자,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. 그때 저가 하나 낙찰받았던 아파트가 있는데,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였어요. 실거주도 가능하고 전세도 잘 나가는 곳이었는데, 생각보다 그 물건이 낮은 감정가에 나왔더라고요. 물건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.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. 야, 지금 금리도 높은데 그걸 사겠다고?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 넘게 빠질 텐데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머리를 좀 써야 되니까, 이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구나, 나 혼자 좀 다른 생각을 하면 싸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실제로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진짜 평소 같았으면 한 10명, 20명? 2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명은 충분히 들어올 만한 물건이었는데 3명 들어왔더라고요. 그것도 이제 조심조심 다 대부분 최저가를 쓰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싸게 받았었고, 비슷한 물건 시세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5천만 원 싸게 들어간 거였습니다. 사람들이 사고팔고 하고 있는 가격보다. 그때 부동산 시장이 좋지가 않아서 실거래가보다 5천만 원을 싸게 샀다라는 거는 정고점 대비 더 많이 싸게 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, 금리가 만약에 낮았다면, 내야 되는 이자가 이렇게 높지 않았다면 이 가격엔 절대 못 샀을 거예요. 근데 그때는 다들 겁내고 피하니까 나 혼자 들어가도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. 물론 뭐 이자가 나가죠, 당연히. 매달 부담도 좀 있고. 근데 한 5천만 원 싸게 샀다는 건 그 부담을 이미 줄여 놓은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나간다고 쳐도 1년에 1,200만 원이에요. 근데 물건을 4천만 원 싸게 샀으면 3년 이자 다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거죠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, 그때. 그럼 이제 매번 하는 질문들, 아무거나 사면 그런 수익 낼 수 있나요? 아무거나 사면 되나요?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금리가 높아도 아무거나 사면 이득은 될 수가 없습니다.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. 저는 물건 볼 때 항상 보는 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, 첫 번째는 그 물건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, 입지가 괜찮은지, 전세나 월세 수요가 있는지, 시세보다 너무 비싼 감정가나 최저가가 아닌지, 이런 것들을 매번 체크를 했던 것 같고, 두 번째는 권리 관계입니다. 말소되는 권리가 맞는지, 그리고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,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, 권리 분석상 물어줄 돈이 있는지 물어줄 돈이 없는지, 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
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매번 체크를 해야 되고,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 자금 계획입니다. 대출이 지금 내 소득에 따라서 얼마나 가능한지, 그리고 내가 부담 가능한 이자는 얼마인지. 뭐 강남 아파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막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.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, 이런 것들은 나한테 맞는 물건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월세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한 달에 또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인지, 그리고 변동금리라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, 그리고 이자만 얼마를 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건지, 또 이 시기가 지나면 원금을 또 얼마씩 내야 되는 건지, 이런 것들을 월세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 그리고 들어오는 돈 비교를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. 이걸 다 보고 좀 꼼꼼하게 임장도 많이 가 보시고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. 실제로 어떤 분들은 많이 있죠.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, 싸게 나왔다고 덜컥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보증금이 안 나가는 세입자가 있었고 관리비도 엄청 밀려 있었어요. 이런 것들 뭐 기본이라고 하지만 경매에서는 그 기본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결국 이분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아니라 지출만 생긴 케이스가 됐죠.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, 싸다고 해서 아무거나 사지 말고 기준을 잘 잡고 낙찰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제가 뭐 금리가 높다라고 하니까 그럼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,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거, 아무거나 사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. 금리가 무섭다면 저도 무섭습니다.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무서워할 거고, 경매장에 있는 사람들, 법원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무서워할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, 그 무서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거죠. 모두가 막 무섭다고 움츠러들고 안 하려고 할 때 부동산 경매에서는 아이러니하게 기회가 항상 생길 수가 있고, 저는 이게 진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처럼 금리가 좀 변동성이 클 때, 지금 최근에 낙찰 받으신 분 보니까 금리가 3%대인 것 같더라고요. 일반 뭐 주담대라든지 생애 처음 주택이라든지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에 비해서는 턱없이 높게 보일 수가 있어요. 뭐 잘만 내가 선택하면 1%대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. 뭐 라떼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 때도 진짜 7% 8%대 이렇게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.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입찰가를 선정을 하면 되고,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입찰가를 선정하고 기준과 원칙을 잘 잡아서 낙찰을 잘 받으면, 이 금리가 또 낮아지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다 온전히 내 수익률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저도 하는 얘기가, 금리가 막 10% 20%였으면 좋겠다. 어차피 나는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입찰하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조금만 용기를 내보자. 공부를 포기하지 말자.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고, 이런 시기 때 계속 꾸준히 하시면 정말 평소에는 이 가격에 낙찰이 돼?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에 경쟁자 없이 낙찰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, 그런 것들이 남들이 또 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경매는 절대 운이 없어요. 내가 입찰을 해야지만 그 물건을 낙찰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운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금리가 너무 높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경매 입찰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입찰하시고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경매에서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영상 찍고 내용 전달해봤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,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